핵심 이론 공구, 산소의 이용 요무에 따른 구분. 이 부분은 이제 현기성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현기성 처리는 호기성과 다르게 최종 부산물이 이제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이게 발생되는지 가스들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가수분해 반응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분해가 쉽게 되는 이제 가용성 유기물로 이렇게 잘게 부서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기산균이 유기물질을 분해시키면서 이제 산을 생성합니다. 산. 그것을 우리가 산 생성 단계라고 하고요. 이때 생성되는 두 가지 물질이 유기산과 알코올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산 생성 단계에서 발생한 아세트산을 제외한 물질들이 이제 초산 생성균이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얘네들에 의해서 이제 초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기산과 알코올이 나오고 그것이 두 번째 반응을 거쳐서 이제 초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초산이나 폼산, 수소, 메탄올, 메티라민 등을 이 메탄 생성균이 먹는 거예요, 먹이로. 그리고 나서 얘가 최종적으로 이 메테인을 생성을 시키고 이제 이산화탄소도 배출을 시키는 형태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기성 분해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우선 슬러지 발생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아서 병원균과 기생충난이 사멸됩니다. 또한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연료를 이용할 수 있죠. 반면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효율이 낮아요. 효율이 낮으니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현기성균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와 pH 뭐 이런 걸 맞춰주는 것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현기성 소화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분하고자 한다. 연료로 쓸 수 있는 가스를 많이 얻으려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스는 결국에 메테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탄소가 많아야겠죠. 답은 2번입니다. 현기성 소화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게와 부피를 감소시킨다. 이온 가치가 있는 부산물은 메테인이라고 했습니다. 연료. 이제 온도가 높아서 이제 중온 또는 고온 소화가 되면서 얘네를 사멸시킬 수 있다. 다 맞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3번 현기성 소화조의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폐슬러지가 많이 안 나온다고 했죠. 유출수는 수질이 별로 안 좋다고 했습니다.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답은 2번이고요. 네, 나머지는 맞죠. 4번 다음 중 유기물의 현기성 소화 분해 시 발생되는 물질로 거리가 먼 것은 알코올, 유기산, 그 다음에 이게 분해돼서 이제 초산이 되고 메탄 생성균이 얘를 메탄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산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현기성 소화의 종류, 이 부분은 시험지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내용은 한번 제가 구성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재래식 소화법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2단 소화인데 1소화조와 2소화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유기물의 발효, 여기서는 고액 분리가 이루어진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마법 이런 방법이 결국에 현기성 소화의 종류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 정도?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소화 단수 1단, 소화 횟수 15일 정도 아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한 게 이제 현기성 소화 종류인지 아닌지 그 정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 보실게요. 슬러지 현기성 소화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뭐 풀 수 있죠. 병원군 죽일 수 있고 발생량 감소시킬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처리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랬어요. 네,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핵심 이론 11 임호프 탱크. 얘는 그 현기성 소화 시설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 좀 그래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따로 빼놨거든요. 그 탱크가
이제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실, 소화실, 스컴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벽이 있어서 중간에, 그래서 이제 상부에서는 침전되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하부는 이제 온이가 이게 슬러지라는 뜻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여기서 상부에서 침전되고 하부에서 내려온 것을 또 현기적인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고요. 효율이 뭐 생각보다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하수 처리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많이. 문제를 보실게요. 자, 11번은 이제 이모프 탱크의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죠. 3번이고요. 2번 이모프 탱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얘는 현기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폭기실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이 세 개를 외우시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얘가 현기 처리 시설이라는 것을 알면 몰라도 좀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12, 현기성 소화의 운전 조건. 이 파트가 조금 그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온도는 중온을 넘어서 고온까지 된다. 사실 이 정도 온도면 미생물은 거의 병원성 미생물 다 사멸하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성 기생충 같은 것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좀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pH는 이제 6.5에서 7 사이, 주로 이제 이게 약산성인데,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초산이나 뭐 유기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pH가 좀 낮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 이제 체류 시간은 중온 소화와 고온 소화의 날짜가 서로 다르다. 이 날짜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유기물과 미생물의 어떤 만남은 이제 기계적으로 혼합하고, 또 소화가스가 순환되면서 같이 함께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물 부하량도 이 값이 있는데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조금 가끔 나옵니다. 네, 킬로그램당 0.35 큐빅미터의 메테인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도는 여기서 현기성 소화조의 완충 능력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기성 소화가 진행될 때 알칼리도가 잡혀요. 이게 이제 현기성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암모니아, 네, 암모니아에 의해서 알칼리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알칼리도의 값에 따라서 이제 이 현기성 소화조의 완충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 좀 대신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온다. 소화가스 발생량의 감소 원인, 얘는 이제 분해가 잘 안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농도가 낮거나 소화 슬러지 과잉 배출, 온도가 낮거나 소화가스 누출되고 과다한 유기산 생성, 즉 분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기억하시면 좀 암기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현기성 소화조의 완충 능력을 표현하는 것. 알칼리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답은 3번이고요. 2번, 현기성 소화조의 운전 중에 소화가스 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슬러지 농도가 낮거나 온도가 추워지면 미생물이 이제 활성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유기산이 너무 많아도 좀 안 되고, 교반을 과다로 한 거는 뭐 이제 더 좋아지는, 이제 이게 교반이 잘 되면 네, 좋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조건이니까 정반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현기성 소화 탱크에서 유기물 80, 무기물 20%인 슬러지를 소화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얘네가 소화 슬러지의 유기물이 75%가 되고, 요게 이렇게 된 거죠. 무기물은 늘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소화 효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화 효율은 소화 전의 비율을 분모로 넣고, 이제 소화 전 빼기 소화 후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우선 소화 전의 비율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게 결국 유기물과 무기물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을 이제
소화 전의 비율은 유기물이 80%고 유기물이 20%잖아요. 그럼 4입니다. 4. 근데 소화 후에 비율, 유기물과 무기물의 비율은 이게 75로 됐잖아요. 자, 75를 25로 나누면 얼마죠? 3입니다. 그러면 소화 효율은 소화 전에는 비율이 4였는데 4 빼기 3 하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25%가 되는 겁니다. 네, 소화 효율은 25%로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핵심 이론 13. 메탄가스 발생량.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염기성 분해가 될 때 이 아래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탄수화물이 이제 글루코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단당입니다. 얘가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몰 비율은 이제 각각 3몰씩 네, 반응이 돼서 형성이 됩니다. 동일하다고 지금 나와 있죠. 뭐 아세트산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몰수에 그런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생성이 된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글루코스 염기성 분해 반응식이다. 이거 분해 반응 완성하는 거 계수 맞춰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탄소는 이제 두 군데 있으니까 탄소를 처음에 맞추면 안 되고 이 수소로 찾으면 됩니다. 수소가 여기가 4개잖아요. 그럼 12개니까 B가 3이겠죠. 그리고 산소는 네, 여기가 지금 6개인데 뒤에는 없고 앞에 2개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럼 뭐 탄소는 굳이 맞출 필요까지는 없네요. 같은 몰수가 나온다? 3, 3. 답은 2번입니다. 2번 분뇨 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분뇨의 성상이 다음과 같을 때 메테인가스 발생량은 여기서 휘발성 고형물의 퍼센트와 총 고형물량의 어떤 그 농도 그리고 메테인가스 발생량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총 고형물량을 단위를 kg/m 세제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총 고형물량이 요거잖아요. 자, 25,000 지금 mg/L g/큐빅미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공색이 없으면 kg 되죠. 왜냐하면 이제 kg으로 이제 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kg으로 바꾸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25kg/큐빅미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메테인가스 발생량을 계산을 해보면 고형물량이 총 25kg이었는데 1큐빅미터당 여기서 이제 메탄가스 발생량이 kg당 0.6m 세제곱씩 나온대요. 그러면 0.6 큐빅미터 퍼 kg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휘발성 고형물량을 보면 얘네가 60.5%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바꾸면 0.605가 됩니다. 뭐냐면 결국에 휘발성 고형물이 메테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발성 고형물은 이제 안 타는 거잖아요. 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도 안 되고 그래서 휘발성 고형물이 분해가 돼서 메테인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숫자로 바꿔서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한번 계산기로 해보시면 약 이제 9점 몇이 나올 거예요. 큐빅미터 퍼 킬로리터 더 이제 VS는 이제 네, 휘발성 고형물의 의미죠. 그래서 휘발성 고형물 1kg당 요만큼씩 나온다라는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500g의 이 글루코스잖아요. 이게 반응을 할 때 이제 염기성 분해로 완전히 될 때 메테인가스 용적 얘는 C6H12O6이 이제 분해가 되면 3CO2 플러스 3CH4 이렇게 된다고 아까 다 했었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요 가스 용적을 우리가 찾으면 되거든요. 자, 요 물질 글루코스의 분자량을 우리가 찾아보면 C16
죄송합니다.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6. 계산기로 해보시면 180g/몰이 나옵니다. 180이라고 할게요. 180대 여기 지금 메테인가스 얼마 나옵니까? 3몰이죠. 3 곱하기 22.4 리터가 되겠죠. 그쵸? 요거는 자 500g 대 x.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계산기 한번 해볼게요. 자 3 곱하기 22.4 곱하기 500. 그리고 얘를 180으로 나누죠. 그럼 186.666, 186.7.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핵심 이론 14, 고도 처리. 얘를 다른 말로 3차 처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1차 처리라고 하면 물리 처리, 2차 처리는 생물 처리, 여기 뭐 화학 처리는 1차 처리나 2차 처리나 뭐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3차 처리는 이게 이제 질소하고 인 제거하는 고도 처리가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3차 처리라고도 하고, 이제 유기물을 제거를 한 후에 이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 뭐 중금속을 제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도 처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고도 처리를 하는데 질소 제거, 인 제거, 동시 제거, 그리고 이제 가끔 난분해성 뭐 물질을 제거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폐수 처리 공법 중 고도 처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난분해성 유기물, 현기 호기법에 의한 영양물의 제거. 다 맞아요. 근데 살수여장법은 그냥 생물학적 처리법이죠. 2차 처리. 이게 생물 처리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죠. 이건 2차 처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고도 처리 제거 대상 물질과 방법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질소는 질산화, 탈질화 맞고요. 중금속, 활성탄 흡착, 화학적 응결 맞고요. 2는 규조토로 여과하는 게 아니라 AO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할 텐데 이런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15 흡착 공정. 이 파트는 고도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그냥 좀 넣어놨고요. 동일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흡착의 기본적인 정의 정도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의 차이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흡착 공정에서 흡착제의 흡착이 완료돼서 유출소에서 용질이 배출되는 점을 파괴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개념이니까 그냥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핵심 이론 16 활성탄 처리법. 이 방법은 이제 흡착제 중에 하나인데 활성탄이 주로 많이 사용되니까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봤고요. 이제 활성탄은 분말과 입상 활성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냄새, 뭐 페놀, 유기물 합성제들 제거, 난분해성 미량 원소 막 이런 것들이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이제 생물학적 처리를 방해하는 이런 약품, 그리고 난분해성 물질들, 그리고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독성 물질, 냄새나 색도 이런 것까지 다 제거 가능하다.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폐수 처리에 있어서 활성탄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활성탄은 흡착의 주요 원리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폐수를 활성탄을 이용해서 흡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활성탄의 양을 구하는 이제 공식, 이게 드문 흡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 친절하게 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식을 도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제 m분의 x잖아요. 근데 x 값이 이게 이제 농도의 차이예요. 그쵸? 그리고 m 값은 이제 활성탄의 주입 농도입니다. 이렇게 활성탄
활성탄 주입 농도죠.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활성탄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이것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M분의 자 농도 차이가 30에서 1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30 빼기 10 요거를 한 값이 결국에 뭐다? KC의 지수 N분의 1이다. K는 0.50 곱하기 지금 C 값이 얼마입니까? 유출 농도잖아요. 유출 농도는 10이죠. 그러면 10이 되죠. 10에 지수가 N분의 1인데 N은 또 1이래요. 그럼 그냥 이건 1이죠. 그러면 0.5에서 10 곱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럼 M과 5를 스위치를 하면 5분의 20이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핵심 이론 17, 질소의 제거 공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방법이 이제 물리화학적 방법인데 파괴점 염소 주입법 예전에 한번 했어요. 이게 파괴점 염소를 주입하면 염소를 주입을 해서 이제 질소를 제거도 가능하고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도 사멸시킬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소가스 N2로 바꿔서 이게 NH3 질소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질소가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거를 한다. 공기탈기법은 pH를 높여주면 그 상태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이제 이 수중의 암모니아 가스로 탈기를 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이온 교환법은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분리, 네, 이 RO, NF막, 결국에 이제 역삼투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생물학적인 방법입니다. 생물학적 방법을 이해를 하려면 질산화와 탈질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질산화는 말 그대로 산화야, 산화. 그래서 이제 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도 있고, 이제 아질산성 질소도 있고, 그리고 질산성 질소도 있습니다. 이 질소의 형태가 이렇게 산소가 더 붙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질산화이고요. 탈질은 반대예요. 탈질은 이 상태에서 이제 역으로 한번 갔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질소가스로 이제 환원이 돼서 공기주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질산화의 최종 산물은 질산성 질소고요. 탈질화의 최종 산물은 여기 지금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질소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얘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전히 반대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시작이 이제 유기인이기 때문에 이게 탈질은 질소가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질산화는 산화다. 산화. 그래서 점점 산소가 많이 붙죠. 여기 지금 산소가 없다가 두 개가 붙었고 세 개가 붙죠. 근데 탈질은 이 상태에서 역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질소가스로 바뀌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질소화합물의 분해 과정을 알맞게 나타낸 것은, 보시면 유기물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암모니아성 질소, 원래 유기물이 이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미노산이 되고, 요게 이제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되고, 얘가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 얘가 질산성 질소가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물을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유기물은 아미노산이 많이 결합된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이 결합된 그런 물질인데,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탈기법은 pH를 11로 맞춘다고 했어요. 답은 4번이에요. 3번. 질산화 진행될 때 가장 마지막 물질은 뭐라고 했죠? 질산성 질소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18번. 인해 제거 공정. 이 파트도 시험지에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화학적인 방법과 응집 침전은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제 물질이 칼슘이나 알루미늄이나 철이 혼합된 그런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인과 결합시킨 후 바닥으로 이제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요 AO 공정이 시험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혐기와 호기 공정입니다. 그래서 혐기와 호기를 AO 공정, 요게 혐기고, 그리고 O가 호기겠죠. 그래서 두 공정을 이제 합해수 처리 시설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유기물 산화 플러스 인 제거, 이 두 가지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혐기성 조에서 이제 인이 방출이 되고, 호기성 조에서 그 인을 흡수해서 영양 물질로 흡수시켜서 제거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뭐 운전이 쉽고 뭐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제 인만 제거되니까 질소 제거는 안 됩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혐기조가 있고 호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혐기조가 이제 언에어로빅의 A입니다. 언에어로빅. 그리고 호기조는 옥시데이션이니까 A5겠죠. 그래서 A5 공정인 거예요. 포스트립 공정은 그냥 개념만 숙지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인제거하는 공정이다. 1번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인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고도 처리 공법.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얘는 인, 질소 모두 제거하는 그런 공법이고요. 얘만 인을 하나만 제거한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이 AO 공법, 요게 언에어로빅이라고 했고요. 요건 옥시데이션이잖아요. 옥시데이션. 그래서 요거 이제 처음에 혐기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폭기조 나온다. 혐기조, 폭기조, 침전지, 뭐 이 순이겠죠. 네, 그래서 요 글씨만,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만 이해하시면 좀 기억이 쉽게 되지 않을까. 답은 3번입니다.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포스트립 공법이 인 제거하는 거고, 나머진 다 질소 제거, 인 제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시험 문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인만 제거하는 것. 그래서 포스트립, 나머지는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이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19, 질소, 인의 동시 제거 공정. 이 파트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질소 제거나 인의 제거나 뭐 이런 것과 함께 여기서 이제 이런 공정의 분류가 함께 문항에 제시가 되면서 묻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요 A2 공정에 관한 것을 묻는 시험 문제가 많습니다. A2 공정은 A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에어로빅과 에녹식과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이 이제 순서대로 배열된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개통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서 요 무산소조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얘 기존의 AO 공정을 개량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요 각 프로세스의 역할, 혐기조, 호기조, 무산소조의 역할이 뭔지를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장점과 단점은 질소까지 제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 그리고 패슬러지에서 인을 이제 비료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공정이 복잡하고, 왜냐하면 무산소조가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공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제거 효율이 저하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 바덴포 공정도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SBR 얘도 질소가 제거 가능합니다. 인과 같이. 얘는 이제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부하가 낮을 때 유기물이나 질소까지 인까지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이 SBR 공정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A2 공법의 조 구성. A가 2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네이로빅, 네, 혐기, 무산소, 폭기. 혼합이라는 건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 프로세스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혐기조의 주된 역할, 혐기조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혐기조에서 인을 방출을 하고, 그리고 호기조는 이제 과잉된 인을 이제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에녹식 무산소조는 이제 질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죠. 3번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의 공정 중에 혐기조의 역할 A2O 공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혐기조는 네, 유기물 제거하고 인을 방출을 한다. 이거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다 동시에 제거 가능합니다. 그거는 해당이 없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생물학적 처리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이상현상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현상을 뭐 벌킹, 거품, 핀플럭, 슬러지 해체, 부상, 곰팡이나 효모의 증식으로 인한 침전성의 저하, 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이제 침전성 개선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은 4번이고요. 벌킹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 파트가 이제 벌킹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H, 영양염료를 첨가하거나 또는 뭐 폭기를 적당한 산소량을 부여를 해주고, 한마디로 현기성 조건보다 호기성 조건으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이제 살균 소독을 해서 사상성 미생물을 없애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번 SVI 이상으로 침강성이 불량해져서, 이거는 이제 벌킹 현상에 대한 개념이고, 벌킹을 화학적으로 처리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염소살균을 통해서 사상성 미생물, 사상성 균류를 사멸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로 거품 현상인데요. 벌킹 다음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침전조 표면에 스커미, 거품이 생겨나서 냄새도 나고 침강도 안 되고 뭐 악취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하고요. 이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비누를 만드는 그 계면활성제가 들어오거나 폭기가 너무 강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는 거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트래핑이 돼서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대요. 주로 이제 거품을 발생시키는 균이 노르카디아 균의 증식에 기인을 한다고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이제 주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도한 폭기량은 오히려 이제 그 균의 증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폭기량을 좀 조절을 하고, 뭐 MLS 농도를 유지를 하거나 물리적 처리를 하거나 이런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폭기량 늘리면 안 된다고 했고요. 고농도 MLSS 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제 MLSS의 농도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 처리도 네, 필요하겠죠. 네. 답은 3번이네요. 네, 증식 유도하면 안 되니까. 핵심이론 공사, 핀플럭. 핀플럭은 과도한 폭기로 인해서 산소가 이 설정된, 그러니까 그 같이 결합된 이 플럭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럭 형성을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슬러지의 침전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핀플럭이라고 합니다. 얘는 유기물 부하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산소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유기물이 없으니까 미생물이 산소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산소가 과다하게 돼서 이제 슬러지를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 네, 폭기량이 너무 많을 때.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죠. 과다폭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폭기량을 조절하거나 FMB를 즉 이 F의 양을 늘려서 더 많은 산소를 미생물이 쓸 수 있게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 보실게요. 네, 문제는 이제 핀플럭 현상에 대한 그런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슬러지 해체입니다. 슬러지는 슬러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걔네들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들어오거나 너무 염류의 농도가 높거나 또는 어떤 특이한 원생동물이 증식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얘네들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BOD의 부하를 낮추거나 또는 독성물질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미생물을 다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이 활성화돼서 슬러지를 다시 이제 결합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슬러지 해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뭐냐? 독성물질을 막는 거라고 했죠. 예, 답은 1번이에요. BOD의 증가를, BOD를 좀 낮게 유도하거나 원생 동물에 의해서 슬러지 해체가 일어나니까 이건 안 되죠. 염류의 농도도 낮은 게 좋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